네, 뭐 2020년도라고 국한돼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뭐 실제로 투자하는 데 정석이 없고요. 어떤 뭐 그 해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룰을 갖고 있고요. 그 룰 안에서 어떤 그 주변의 이제 편의성과 또 황금성 이런 것들을 더 따라와 주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인 어떤 큰 맥락만 짚어서 어떤 투자처를 찾으신다면 크게 실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자금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금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상 좋은 지역을 알면서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외곽 지역들, 좋은 지역들 뺀 바깥쪽 외곽 쪽에서 굉장히 투자처를 또 찾다가 또 좋지 않은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이라고 정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큰 틀만 지켜주면 사실상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준다면 당연히 돈은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그렇겠죠. 그런 부분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자금을 좀 말씀드리고요. 부동자금은 실제적으로 여기저기 갈 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조 정도 되고요. 현금이나 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이라든가 양도성 예금 증서, 뭐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돈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굉장히 큰 관건이고요. 또 올해 토지 보상금이 50조 정도가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견됐던 것들이죠. 3기 신도시부터 그 전에 진행되어 왔던 철도, 또 도로 화축망 또는 SU 사업에 들어가는 것들 보상 작업이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50조 정도의 돈이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또 사실 부동산 시장의 또 향방을 또 가늠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미 코로나 중이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또 경기 전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줄도산하는 기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안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또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들, 안정적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그만큼 급격히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죠.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화폐 가치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실물 자산 가치가 증대될 수밖에 없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증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실을 기대한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 0.5%, 현재 동결된 상태고요. 여기서 추가 인하까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경기 흐름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금통이나 현재 한국은행 측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죠. 또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1인 가구는 늘어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가구 수는 1인 가구 수는 늘어나나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형주택이 인기될 수밖에 없다. 이 소형주택 인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계속 이루어졌던 얘기고 또 그만큼 그 폭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되느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주근접이나 아니면 우수학군 지역들 그 주변으로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는 2065년도까지 잡혀 있는 수치고요. 실제적으로 2065년도까지 보지 않고 2025년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비율 연령대로 나눠서 봤을 때 25세에서 49세가 가장 왕성한 세대죠. 가장 왕성한 세대가 실제적으로 10년 거의 한 10년 정도 사이에 거의 1%대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치가 굉장히 큰 거고요. 25년부터 해서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실제로 생산 가능은 가능하나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없는 조건들. 특히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25세에서부터 49세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또 생산 가능 인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력이 있는 인구들이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는 2000년대부터 현재 2045년도까지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이 이제 2020년도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20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20년 사이에 2배가 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실제적으로 1인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다인 가구는 그만큼 줄는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또는 3인, 4인 가족, 5인 가족은 요즘에 또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인 가구인데요. 그 비율이 계속 우상향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주택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고요. 주택의 규모도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국민주택 규모 25.7평 알고 있는 전용 면적 현재 33평형 아파트라고 보시게 된다면 그 면적 자체도 이제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작은 규모의 입지 좋은 지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셔야 되고요. 1년 가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봤을 때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 역삼 지역이 이제 1위 정도를 차지했고요. 나머지가 현재 2위가 신림동이라든가 3위는 현재 봉천동 주변. 실제적으로 그 주변이 이제 1, 2인 가구들이 그만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여건들이 있겠죠. 또 그 주변에는 직장군도 그만큼 많이 발달돼 있다.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주군점 영향권을 노려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얘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겠죠. 직장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거지를 찾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보면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 다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직업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신설, 법인, 창업, 분포도로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강남 3구와 중구 일대, 그다음에 현재 구로구 일대, 또 영등포구 일대가 가장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돈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다 대부분 다. 그랬을 때 구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단지와 또 현재 그 주변에 있는 공단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당연히 업무 시설들이 많이 확충되고 있고요. 소공동이나 종로구 일대는 워낙 중소기업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고 또 현재 강남, 송파, 서초 지역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문화 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설 법인 창업 분포도가 높죠. 당연히 이 근방으로 이제 투자처를 찾는다면 당연히 그만큼 수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또는 머물고 있는 현재 직업군들의 임대료도 낼 수밖에 없겠죠. 임대료 차이는 강남과 강북의 임대료 차이는 거의 한 2배 정도 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붉은색이 가장 비싼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산과 중구 지역, 그다음에 서초, 강남, 송파 지역, 그 다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서대문구부터 영등포, 동작, 성동구 또 산미까지 보시게 되면 현재 성북, 종로, 그다음에 현재 광진구라든가 강동구, 양천구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 이제 성격 보시게 되면 가장 비싼 아파트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싼 주택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 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택 가격도 굉장히 직업군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교통 노선이 얼마나 좋으냐 봤을 때는 강남 서초가 6개 노선의 전철역사만 거의 100개가 됩니다. 거기 환승역까지 또 생기겠죠. 요즘에 또 신설 전철역이나 GTX 노선들이 또 확충되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남 3구와 나머지 22개 구 25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인프라가 얼마가 차이 나느냐 봤더니 승용차로는 69분밖에 안 걸립니다. 직장에서 어떤 자택까지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77.7분. 그리고 현재 국공립 어린이 수도 65.6개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현재 공공도서관도 8개입니다. 그리고 1인당 공원 녹지 면적 자체도 큽니다. 20.24제곱미터.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교통과 그다음에 녹지 공간까지 확충이 잘 되어 있는 강남 3구야말로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강남 지역에 실제적으로 서울 인구가 900만 명 정도 현재 1000만 명에서 인구가 좀 줄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울 지역에 실제로 생활하는 인구, 생활 인구라는 얘기는 거처가 서울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하루 종일 머물다 가는 인구들입니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직장군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당연히 1151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960만 명은 서울 지역에 살지만 나머지 200만 명 정도는 외곽 경기도나 아니면 가까운 지역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생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당연히 직업군이 많기 때문에 출근할 직장군이 많이 발달되는 지역도 순서로 가겠죠. 거기에 하위는 금천, 도봉, 중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을 현재 들어가고 싶어서 현재 어느 정도 노려볼 수밖에 없는 계속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학군도 좋죠. 학군 같은 경우도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가 월등히 좋죠. 양천구와 노원구도 있긴 하나 사실 나머지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도 당연히 서울 3대 교육특구 트라이앵글을 현재 노원구와 양천, 대치학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치학군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 문화환경 그 주변에는 어떤 직업군 거기에 교육환경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정리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게 쉽진 않을 거고요. 공급 수단에 차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매물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죠. 요즘에 또 임대차 3법 때문에라도 당연히 현재 전세 물량도 급격히 소진되고 급격히 고갈되고 있는 상태고요. 비싸질 수밖에 없죠. 효과 없는 지속적 규제, 사실상 효과 없습니다. 입지적인 환경적 개별적인 전문가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번 정책 7월 8월에 나온 것들 전문가들한테 단 한마디도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 겁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공공물량 확대, 국공유지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유지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이고요.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권을 이어가면서까지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인구 분산 효과의 지속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을 계속 만들어줘서 인구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회귀하는 인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지역의 가격 상승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 당연히 수요가 더욱더 많이 몰려들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부동산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정리하겠습니다.